아니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그걸 봤을 때 G조는 요코하마 산둥이 2강이고 그 아래에 인천이 1중 그리고 카야가 1약 그런 형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럼 H조는 부리람, 반포레고 그리고 멜버른 시티 FC 저장 이렇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포트 2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반포레고까지 보면서 H조도 생각이 든 게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침은 이렇게 조추첨을 하면은 물론 아침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유럽 챔피언스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유독 좀 쉬운 조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죽음의 조는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꼭 쉬운 조가 하나씩 껴있어요. H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쉬운 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 팀이 막 엄청 강해서 다른 팀이 다 해볼 만하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내 팀이 다 고만고만하자 진짜 다 비슷비슷하다 실력이. 그래서 이번 H조가 딱 그래요. 진짜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느낌이. 특별히 한 팀이 뭐 특출나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또 포트 1이 하필 요코하마 뭐 우한이 아니라 부리람이 오면서 사실 한국, 일본, 뭐 중국에 비해서 태국이 아무래도 클럽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뭐 뒤처진다는 게 뭐 클럽 그 리그 랭킹도 있잖아요. 리그 랭킹도 태국이 순위가 한중일보다 좀 낮잖아요. 그래서 포트 1 안에서만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겠지만 포트 1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불이람이 그래도 상당히 약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걸 봤을 때 H조가 되게 좀 혼전의 양상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굳이 뽑자면은 불이람이 유리해 보이고 불이람이랑 그 멜버른 시티가 유리해 보이고 저장도 솔직히 말하면 저장이 약간 좀 미지의 팀이에요. 저한테는 약간 좀 알려지지 않은 팀.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좀 다크호스의 그 풍기가 냄새가 약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포레고는 작년이 아니죠. 저번 시즌에 작년도 맞아요. 저번 시즌 작년에 반포레고가 그 전남 드래곤즈처럼 2부 리그 팀이 이제 천왕배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FA컵 같은 건데 거기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룹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확실히 1부랑 2부랑 느낌이 달라요. 이번 반포레고도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전남 드래곤즈도 그렇고 이번에 반포레고도 그렇고 확실히 1부 리그 팀이랑 2부 리그 팀이랑 동남아 팀이랑 상대했을 때 확실히 그 풀어나가는 경기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경험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반포레고가 이 네 팀 중에서는 좀 약간 떨어져 보여요. 포트 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H조는 부리람하고 멜버른 시티가 2강의 느낌이 있고 사실 호주가 좀 약간 불운인 게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팀이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했고 두 팀이 지금 AFC컵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다 지금 코로나 때 뭐 호주 클럽들이 출장 안 하면서 이게 클럽 랭킹이 뚝 떨어진 건데 원래 뚝 떨어질 만한 리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쫄지에 네, 다크호스가 돼버렸는데 포트 3에 있는데도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H조가 좀 내 팀이 전력 차이가 아주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뽑자면 부리람 멜버른 시티가 2강 그리고 저장이 1중 그리고 반포레고가 1약이 되지 않을까. 네, 유일하게 한중일 팀이 지금 1중 1약에 속해 있는 중일 팀이죠. 중국 팀이랑 일본 클럽 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유일한 그 조가 아닐까. H조가. 부리람하고 그러니까 태국 팀하고 호주 팀이 2강에 있고 좀 특이한 고종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H조가 좀 혼전이 양상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I조는 울산현대랑 네 가와사키 프론탈레 조르다루 탁짐 비지바투 유나이티드 솔직히 말하면은 I조는 너 잘 만났자예요. 진짜 너 또 만나는구나. 저도 진짜 소름 돋은 게
저도 솔직히 울산 처음 불리고 포트 2에서 이제 I조랑 J조만 남았잖아요. 아, I조, J조가 아니라 그 H조, I조, J조 이렇게 남았을 때 저는 설마 싶었어요. 설마 G조에서 뭐 카야가 불린 다음에 설마 또 조우루가 조우루랜다. 그 가와사키가 그 울산이랑 또 같은 조가 될까? 이 두 팀이 되게 인연이 찔기거든요. 꼭 네, 이 두 팀이 꼭 한 번씩 만나요. 최근 네, 4개의 시즌이었나? 한 4개의 시즌은 3개의 시즌 정도? 울산이랑 가와사키가 계속 만나거든요. 그룹 스테이지를 안 만나면은 이제 라운드 오프 올라가서. 그래서 꼭 어디서든 이 두 팀은 진짜 찔기도록 만나는 팀인데 그룹 스테이지에서 나왔고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만날 수도 있지 생각이 들었는데 포트 3에 또 설마 했어요. 설마 또 이게 조우루랑 하노이만 남았거든요. 제발 하노이 나와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우루가 나왔습니다. 조우루가 뭐 울산 가와사키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포트 3엔 절대로 조우루가 나오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저번 시즌 때 조우루가 그 울산하고 가와사키를 잡았어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중립 경기로 한 경기장에서만 쭉 치렀는데 자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우루가 자기네 홈에서 네 울산하고 가와사키를 이겨버린 거예요. 무승부도 아니에요. 이겼어요 진짜. 그때 경기력 보면 진짜 조우루가 잘했어요. 저도 그때 박수 치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조우루에서 그 되게 구단주처럼 생긴 높은 분이 있거든요. 중계 카메라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울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 조우루 입장에서는 되게 기념할 만한 그때 16강 진출이었는데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마지막에 또 비지 바툼까지 들어오면서 사실 비지 바툼이 저도 봤어요 플레이오프를. 네, 그 오스카가 뛰고 있는 예전에 첼시에서 뛰었던 오스카가 뛰고 있는 그 상하이 하이강을 이겼더라고요. 그것도 원정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일 놀랍게 봤던 게 그 비지 바툼에서 그 송크란신, 차나틱 송크란신이라고 태국 메시라고 너무 유명하죠. 네, 응웬 꽝아이가 그 베트남 메시라고 불리는 것처럼 되게 태국 메시라고 불리는데 움직임이 좋았어요. 저는 뭐 일본에서 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와사키에서 얼마 전까지 뛰었죠. 그래서 비지 바툼에 돌아가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좀 폼이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직접 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태국 선수들은 우리 태국 하면 되게 낮게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선수 움직임이 다르더라고요. 네. 왜 태국 메시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갔습니다. 네.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태국이 나름대로 저는 최강 팀이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는 뭐 베트남, 태국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태국이 최강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비지바툼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래서 아이조는 이게 좀 전북 상황이랑 울산이랑 전북이 좀 비교가 됐는데 저번 시즌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울산 입장에서 좀 미안하지만 저번에도 울산이 조가 엄청 안 좋았어요. 전북은 조가 쉬웠고 근데 전북이 조별리그에서 고전했었고 울산도 고전했었고 결국엔 두 팀 다 고전했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울산은 또 고전하는 조가 나왔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팀 그 네임드로만 봤을 때는 울산하고 가와사키가 2강이고 조루가 1중 그리고 비지바툼이 뭐 1약이긴 한데 사실 비지바툼이 1약에 속한 이유가 다른 세 팀이 워낙 강팀이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 아이조는 전 누가 사실 1등이 되든 진짜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1등이 되든 진짜 엄청난 조가 아닐까. 아이조랑 H조가 가장 변수가 많은 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변수가 제일 없는 조는 F조. 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전북하고 울산이 상황이 좀 반대다. 지금 정반대 위치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 네, 우한 산전, 포항, 하노이 FC, 우라와가 나왔는데 저는 포항조와 사실 포트 3까지 봤을 때 좀 무난하다고 봤거든요. 우한 산전, 하노이 괜찮다고 봤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포항 입장에서는 한번 16강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조가 좋지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네, 무난한 조가 걸렸다 했는데 포트 4에 제가 사실 맨 처음에 포트 4 팀을 보면서 우라만 피하자 진짜. 왜 그랬냐면은 우라가 포트 4 있긴 한데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ACL 아챔 우승하면서 그 아챔이 뭐 작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5월 달이었나? 5월 달에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알리라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 전력이 아직까지도 뭐 여름 이적 시장이 있었긴 했지만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조별리그를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만나고 싶은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키치나 뭐 저장이나 뭐 비지바툼이 더 나을 정도로 만나고 싶은 팀은 아니었는데 딱 만나게 됐어요. 제2조에서. 그래서 조가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하노이까지 봤을 때는 무난했었는데 조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포항 입장에서도 1등 해볼만 했는데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2조도 약간 좀 애매한데 팀 네임드로만 봤을 때는 포트 사긴 한데 사실 우라가 저는 강에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포항 정도면 한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강으로 넣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약으로 넣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라와 1강 네. 우한하고 포항이 2중 그리고 하노이가 1약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아시아 동아시아 전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곧 있을 그룹 스테이지 경기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 시즌에는 네, 여름에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초점을 진행해 좀 새롭긴 한데 이게 또 날씨라는 게 기후라는 게 또 변수가 되잖아요. 계절이라는 게. 그 어떻게 작용될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K리그 네 팀에 꼭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저는 그런 뭐라고 하지? 그런 걸 희망합니다. 네. 건투를 빌어요. 굴럭.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알다시피 ACL 엘리트 그리고 ACL2, ACL 챌린지 리그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지죠. 유럽처럼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원래 설명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럽 챔피언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랑 약간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챌린지 리그는 알다시피 뭐 컨퍼런스 리그도 비슷한 취지죠. 좀 더 좀 하위 클럽 랭킹에 속한 리그인가 그런 국가들이 좀 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좀 더 이제 클럽 챔피언스를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컨퍼런스 리그를 만든 거거든요. 원래 취지가. 뭐 그 취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간 반대 목소리도 있었죠. 굳이 명망 높은 유로파까지 이해가 가는데 우승해봤자 뭐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밖에 못 가는 컨퍼런스 리그를 만들어봤자 일정만 좀 더 빡빡해지고 일정 낭비다라고 강팀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초안이 나왔습니다. K리그가 2 플러스 1입니다. K리그는 일단 ACL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배될지는 안 나왔는데 ACL 엘리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상위 대회죠. 차기 최상위 대회에서는 두 팀이 조별리그 진출하고 한 팀이 플레이오프로 가는 그렇게로 결정이 나왔어요. 이미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내에서 지금 클럽 랭킹이
다음 시즌에는 두 번째 2위가 되거든요. 일본이 이겨서. 일본은 1위여가지고 세 팀이 전부 진출해요. 그래서 그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사실.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3점 차이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것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한테 밀리고 뭐 잘못하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역대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만 또 새로운 대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쉽게 네, 그렇게 밀린 거는 정말 아쉬운 거고 왜 밀렸냐면은 뭐, 뭐 최근에 AC의 성적이 안 좋았나라고 뭐 우라가 이번에 우승해가지고 일본 랭킹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원래는 ACL이 최근 4년간의 랭킹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주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열렸던 대회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형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이번에는 4년치를 8년치로 늘렸어요. 원래 4년까지만 보던 거를 최근에 8년까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8년까지 보면서 K리그가 점수가 거기 좀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좀 J리그의 클럽 랭킹이 밀리게 됐다. 자, 뭐 이건 이미 바뀐 거기 때문에 이미 확정 난 거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이번에 꼭 당장 이번 시즌이 더 중요하죠. 이번 시즌에 꼭 네, K리그가 또 우승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클럽 월드컵이란 또 되게 골치 아픈 게 있거든요. 2025년인가 북중미 월드컵이 약간 전대회 성격으로 약간 진행이 되는데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AFC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승팀 각 시즌 우승팀 세 팀이랑 그리고 3년이었냐 4년이었냐 4년간 AFC 클럽 랭킹이 제일 높은 한 팀이 진출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알힐랄이 그 포항을 이기고 우승을 해가지고 한 장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그 알힐랄을 또 우라와가 이겨가지고 한 장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일본 팀이 가져왔는데 동일한 국가의 팀이 최대 2장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팀이 뭐 3장씩 가져가는 거 안 되고 2장까지만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단 우승팀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예외긴 한데 즉 네, 우승팀이 뭐 예를 들자면 사우디 팀이 세 시즌을 전부 이기면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외로 좀 두긴 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이미 일본이 이기면서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예외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 일본 클럽 이 두 팀이 가져가게 됐고 이번 대회 이긴 팀이 또 티켓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클럽 랭킹을 봐야 되는데 제가 클럽 랭킹 사실 보고 왔습니다. 이걸 또 되게 준비성 있게 잘 먹었는데 1위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힐랄. 네. 근데 알힐랄은 이미 티켓을 땄기 때문에 배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높은 팀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울산이더라고요. 네. 울산이 그래서 약간 좀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번에 울산이 뭐 이긴다든지 또는 반대로 말하면 울산이 저번에 조루한테 져가지고 자, 물론 가와사키처럼 뭐 조별리그 탈락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점수가 만약 깎이게 된다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클럽 랭킹에 지장이 생겨서. 그리고 울산 뒤에서 바짝 쫓고 있는 팀이 한 팀이 있어요. 서아시아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네, 페르세폴리스가 지금 되게 바짝 쫓고 있는 페르세폴리스가 여기 조에 있어요. 2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좀 좋은 게 2조가 약간 좀 죽음의 조예요. 지금 조가 좀 딱 빡세기 때문에 뭐 울산도 뭐 다른 게 없네. 똑같은 영국이네요. 울산이나 네 페르세폴리스나 약간 좀 죽음의 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팀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거고 그 아래에도 몇 팀이 있는데 사실 울산하고 페르세폴리스가 상당히 유력해요.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울산하고 페르세폴리스가 이제 클럽 랭킹 4년간 클럽 랭킹으로 올라가서 좀 높다. 근데 그냥 클럽 랭킹이 아니라 또 4년간 클럽 랭킹이기 때문에 4년간 얻은 점수를 합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최근 4년간을 봤을 때는 사실 K리그 팀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그로 보는 게 아니라 또 클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채점이 될지 이 부분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우승하면 돼요. 그냥 이번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럽 월드컵 32개국으로 확대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꼭 K리그 팀이 적어도 한 팀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ACL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지금 현재 AFC 챔피언스 리그, AFC 컵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운영 체제죠. 다음 시즌부터는 운영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식도 앞으로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내년 시즌부터는 좀 새로운 형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AFC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AFC 챔피언스 리그는 맞죠.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ACL 엘리트 약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ACL2라고 쓰거든요. 이런 형식을 쓰는데 좀 한동안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유럽 컨퍼런스 리그도 예전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였거든요. 이름이 공식 명칭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였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부터인가 컨퍼런스 리그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사실 명칭이 계속 바뀌면 헷갈리거든요. K리그도 예전에 K리그였다가 K 다시 리그 K리그 챌린지 클래식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너무 헷갈렸잖아요. 지금 K리그 1으로 장착이 됐지만 1, 2로 근데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보는 팬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도 좀 한동안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한동안 좀 입에 안 붙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엘리트가 12개의 팀이 현재 나온 바로는 12개의 팀이 8경기씩 치러가지고 여기 있네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12개 팀 이렇게 총 24개 팀이 한 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리그전으로 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서아시아 12개, 동아시아 12개 팀이 랜덤으로 8개 팀이랑 홈 4경기, 원정 4경기 랜덤으로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근데 이 추첨이 처음에 조별리그 추첨한 것처럼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 라운드 끝나면 추첨을 하고 끝나면 또 추첨을 해요. 이게 유럽에서도 아니래요. 진짜 거의 이게 유럽 슈퍼컵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유럽 슈퍼컵이 피파의 반대로 승인이 안 됐는데 AFC에서 또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약간 형식이 슈퍼컵 느낌이 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점이 여기 써져 있죠. 다음 상대 추첨하기에 또 참가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음 라운드 상대를 몰라요. 다음 상대가 또 누군지. 그래서 그때그때 정해지는 그런 형식이고요. 자, 2부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똑같이 진행됩니다. 동아시아 16개, 서아시아 16개, 총 32개 팀, 4개, 한 조에 4개 팀씩 총 8개 팀이 진행되고요. 3부 공식 명칭은 챌린지 리그죠. 챌린지 리그. 2부 명칭은 ACL2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ACL2. 이제 아라비아 숫자 2. 그렇게 쓰고요. 3부 같은 경우는 챌린지 리그. 그래서 챌린지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8개, 서아시아 12개의 팀. 서아시아가 국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0개 팀이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또 4개의 팀씩 총 5개 조로 나누어서 동아시아 2개, 서아시아 3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지금 해보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방식이 특히 1부 리그는 제가 말한 것처럼 되게 좀 슈퍼리그 같은
뭐 한 권역에 있는 팀을 전부 12개 팀을 나열해서 슈퍼리그처럼 진행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네, 좀 생소하죠 많이. 그래서 진짜 내년엔 좀 재밌지 않을까.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과연 계속 지속이 될까. 뭐 이번 한 번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 경기 운영이, 대회 운영이라고 하죠. 대회 운영이 약간 그런 의문도 들어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또 외국인 쿼터가 전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 리그처럼 좀 개방적으로, 지금 뭐 외국인 쿼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최대한 완화를 시키고 좀 개방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K리그가 지금 5 플러스 1에 출전을 3 플러스 1로 규정이 바뀌었죠. 바뀐 이유도 좀 더 개방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하고 또 ACL의 참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외국인 쿼터를 좀 더 널널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 좀 K리그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유럽 스타일에 맞게 좀 더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뭐 누가 버티냐. 네, 당연히 소수보다는 다수가 좀 더 다수 쪽으로 좀 더 흐름이, 그 사회의 흐름이 이동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언젠가는 결국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언제가 언제냐. 그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죠. 한 번에 뭐 급진적으로 다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세계의 흐름에 맞게. 세계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AFC 같은 경우 워낙에 서아시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럽에 비슷하게, 유럽 이적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옆나라 J리그도 뭐 춘추제에서 추춘제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고, 그 전부터 있었지만 K리그도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AFC는 예전에는 그래도 서아시아는 추춘제가 많았고 동아시아는 추춘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AFC에서 추춘제를 권유하기도 하고, 권유라고 뭐 대놓고 권유하진 않지만 뭐 이미 바뀌었잖아요. 네, 거의 권유죠. 권유에 가까운 거의 강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국도 이미 바뀌었고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네, 언제나 저는 계속 K리그도 모니터링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K리그도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초면은 33라운드까지 전부 끝나기 때문에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또 ACL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좀 더 문제는 비시즌이죠. 이미 리그 경기 다 끝났는데 ACL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뭐 ACL 토너먼트 경기를 한다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K리그 구단이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할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일정을 봤을 때는 2월에도 축구를 하거든요. 2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뭐 12월하고 1월은 혹석이어서 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1월, 2월에 축구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조별리그도 아니고 뭐 토너먼트가 그래요. 8강전, 4강전 중요한 경기를, 이걸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